그날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준호는 아직 살아 있었을 거야. 어머니 탓 아니에요. 저도 막지 못했어요.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 아이를 보냈어. 저도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럼 그때 나 혼자 남겨두고 도망친 게 용서받을 일이라 생각했니? 그땐 용서보다 숨는 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젠 다시 용서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 서울 마포구 시장 한복판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시 시작됐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리고 죄책감에 도망쳤던 며느리, 1년 만에 마주한 그들의 대화 속에는 끝내 삼키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 영상은 용서와 후회, 그리고 가족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처럼 잊을 수 없는 감동 실화를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날 서울 마포구 시장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걷던 발걸음이 멈췄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조심해. 그거 떨어진다. 귀가 번쩍 뜨였다. 그 이름, 그 음성.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러나 고개를 돌리는 순간 좁은 골목 끝에서 작은 아이가 보였다. 파란 재킷에 오른쪽 무릎이 다른 바지. 순자 씨는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 몇 분 전 순자 씨는 익산에서 올라온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다. 아들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며느리와 손주들의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래. 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지. 자기 살겠다고 그냥 떠난 거야. 순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손에 쥔 종이봉투엔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 들어 있었다. 그래도 피부친데 어쩌면 한 번은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하나로 올라온 길이었다. 그때 들려온 목소리. 민수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그토록 그리던 손자의 얼굴이 사람들 사이로 보였다. 민수 아니냐? 작게 부른 목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분명 민수였다. 한참 동안 뒤를 밟아간 끝에 허름한 반지하 계단 앞에서 멈췄다. 낡은 문 앞에서 한 여자가 세탁물을 짜고 있었다.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고 손등은 거칠었다. 순자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혜진이. 소리가 새어나왔다. 순자 씨가 한 걸음 다가서자 혜진 씨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공기마저 숨죽인 듯 주변이 고요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엔 놀람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왜 연락 한 통 없었니? 1년이야, 아버지. 제사도, 준호 제사도 다 혼자 했어. 혜진 씨는 손끝을 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무섭다니.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어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고가 너무. 그 말은 후려졌다. 순자 씨는 말없이 혜진 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이럴 순 없지 않니? 너도 내 식구잖아. 손끝이 떨리며 순자 씨는 천천히 다가가 혜진 씨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혜진 씨의 울음이 터졌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그만 울어. 얼마나 힘들었니? 짧은 대화 속에 억눌린 시간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잠시 후 혜진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어머니, 사실 준호 씨 사고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날 공장 잔업 나간 거 어머니가 생활비라도 벌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멈춘 듯 순자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이 준호 씨 마음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그날 나간 거예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사과가 굴러갔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구나. 숨을 몰아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진 씨는 다가와 순자 씨를 부축했다. 저도 용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살아야죠.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민수의 얼굴이 있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작은 손이 순자 씨의 주름진 손을 감쌌다. 이제라도 용서해주니 고맙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딸이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스며 있었다. 안에는 오래된 세탁기 소리와 함께 눅눅한 공기가 흘렀다. 순자 씨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벽지, 작은 식탁, 군데군데 벗겨진 장판. 그 속에서 손주들이 웃고 있었다. 이렇게 좁은 데서 애들은 어디서 자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서울에선 방 한 칸, 얻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숨어 살 필요는 없잖니. 나라도 도와줬을 텐데.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숨을 삼켰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니. 왜? 준호 씨가 떠난 날, 그날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순자 씨는 무겁게 손을 깍지 낀 채 혜진 씨를 바라봤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 그날 전화 오셨잖아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힘들다고 준호 씨한테 잔업이라도 하라 하셨죠. 그건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지.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이 준호 씨한테 마지막이 됐어요. 순자 씨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이 흔들렸다. 그래서 넌 날 피한 거야? 네. 매일 그날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를 보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도 난 내 시어머니야. 그렇게까지 나를 원망해야 했니?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너무 미안해요.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아들을 데려갈 줄은 몰랐지. 혜진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저도 몰랐어요. 그날 준호 씨가 그렇게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다녀오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수가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할머니, 같이 먹어요. 그 맑은 목소리에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터졌다. 짙은 공기 속에서 오래 묻혀 있던 감정이 천천히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단지하 방의 불빛은 희미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혜진 씨는 설거지를 하다 멈춰섰고 순자 씨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멍하니 바라봤다. 애들은 자니? 네. 민수랑 둘째 둘 다 금방 잠들었어요. 그래. 잘 됐다. 순자 씨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혜진아, 솔직히 묻자. 그동안 나 많이 미워했지. 혜진 씨는 손에 쥔 행주를 꼭 쥐었다. 미워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럴 거야. 내가 한 말이 그 아이를 어머니는 몰랐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날 그 말이 칼 같았어요. 칼이라니. 생활비라도 벌어와라는 그 말여. 준호 씨가 그 말 듣고 어떤 얼굴로 출근했는지 알아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신을 탓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럴 의도 아니었어. 그냥 사는 게 팍팍해서 입이 먼저 나갔을 뿐이야.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나도 알아. 매일 밤 그 생각만 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준호는 아직 살아 있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아. 혜진 씨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똑같아요. 그날 출근 말렸어야 하는데 그냥 보내버렸어요. 둘 다 죄인이에요. 순자 씨는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내가 떠났을 때 그건 너무했어. 나 혼자 남겨두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얼굴 보면 준호 씨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순자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한숨이 방 안을 맴돌았다. 그래도 피하지 말았어야지. 난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원망했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다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쏟아낸 말이었어. 그 말 때문에 저랑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다 수군거렸어요. 시댁 버리고 도망갔다더라고. 그게 그렇게 깊게 남았구나. 네. 아직도 그 말이 귀에 맴돌아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물방울 소리가 천천히 유리창을 때렸다. 순자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낮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땐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누구라도 탓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누굴 탓하기 전에 그냥 도망쳤어요.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숨소리가 겹쳤다.
순자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혜진아, 이제는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우리 준호가 저 위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이제라도 같이 살아야지. 그게 준호가 바라는 거야. 말끝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혜진 씨의 눈빛엔 다시 묘한 어둠이 번졌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야. 죽을 만큼 아파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한 채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다. 습기 찬 공기가 여전히 무거웠다.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다. 조용히 김치통을 열어 꺼낸 반찬들을 가지런히 놓고는 허리를 펴며 혜진 씨를 불렀다. 이제 밥 먹자. 애들 깨우고. 어머니, 그냥 제가 할게요. 쉬세요. 괜찮아. 손 놓고 있으면 더 힘들어. 일하는 게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 어머니, 어머니,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올려졌다. 민수는 졸린 눈으로 숟가락을 들었고 둘째는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짧은 순간 그곳에는 평범한 가족의 아침이 찾아왔다. 순자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혜진아, 오늘은 나랑 같이 장 좀 보러 가자. 네, 반찬 좀 해다 줄라고. 익산집 냉장고에 자리 많거든. 며칠 있다 내려갈 때 가져가면 되겠지. 혜진 씨는 손에 쥔 젓가락을 멈췄다. 어머니. 저희 익산으로 내려가야 하나요? 그럼 여기 반지하에서 계속 살거니? 애들도 답답해 할 텐데.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집 가면 좋아요. 마당도 있고, 달도 있잖아요. 그치. 거긴 공기도 좋고 내 방도 따로 만들어줄게.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지만 혜진 씨의 표정은 굳어갔다. 어머니,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가 그렇게 필요해? 여기서 생활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있고, 그냥 갑자기 내려갈 순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반지하에 있을 거야? 나 죽고 나서 후회할래?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혜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지금은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애들도 내 손주야. 나한텐 가족이야. 가족이면 제 선택도 존중해 주세요. 공기가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순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멀리 갔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같이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용서가 다 안 됐어요. 용서라. 순자 씨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래야 용서가 되겠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혜진아, 나도 지쳤어. 그 말에 혜진 씨는 말문이 막혔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요. 아빠가 싫어해요. 그 말에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번졌다. 하지만 울음이 터지기 전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엔 정적이 내려앉았다.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아침 식탁이 마치 다시 과거의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늦은 오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시장 골목을 한참 걸은 끝에 순자 씨는 낡은 버스 정류장 아래 앉았다. 젖은 손수건을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속삭이듯 흘러나온 말이 비에 섞였다. 그 시각 반지하 방 안에서는 혜진 씨가 멍하니 창문 밖을 보고 있었다. 민수는 숙제를 하다 조용히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할머니 아직 안 왔어요? 응. 금방 오실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문득 혹시 다시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스쳤다. 한참 뒤 문이 열렸다. 문턱에 선 순자 씨의 옷자락이 흠뻑 젖어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순자 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다. 이젠 다 쓸데없어. 내려가자고 해도 싫다 하고 여기선 마음이 잠시라도 편하질 않으니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야 하니? 나는 내 남편의 어머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눈치 봐야 해? 혜진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매일 아들 사진만 봐도 숨이 막혀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그럼 내가 없으면 편하겠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내가 떠났던 거잖아. 나를 보기가 싫어서 그게 진심이었잖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혜진 씨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땐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준호 씨가 떠난 것도, 제 인생이 무너진 것도 다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말이 듣고 싶었구나. 내가 날 탓했다는 거. 그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떠나지 말걸.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니. 그 말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니?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해. 그런데 너라도 곁에 있어줬으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저도 두려웠어요. 어머니 눈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순자 씨의 눈가가 젖었다. 난 내가 내 손주들과 함께 사라졌다는 그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내가 키운 아들이 죽고 내 가족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 그때 죽을까도 생각했다. 어머니,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더라.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 순자 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다. 준호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도, 너한테 상처 준 것도 다 내 죄다. 그러니까 이제 나 좀 용서해라. 제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혜진 씨는 순자 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순자 씨는 손을 뿌리쳤다.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자격 없어. 근데 너라도 나를 용서해줘야
내가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순간 민수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그의 두 손이 순자 씨의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울지 마요. 할머니가 울면 아빠도 울잖아요. 그 말에 순자 씨의 눈물이 터졌다. 방 안의 공기는 무너지는 듯 무거웠다. 순자 씨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울면 안 되지. 근데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나쁜 말을 했단다. 그 말 때문에 내 아빠가 그만요. 어머니, 혜진 씨가 다가와 손으로 순자 씨의 입을 막았다. 그만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아파요. 다 상처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혜진아, 이 죄책감이 나를 놓아주질 않아. 그냥 같이 살아주세요. 그게 준호 씨가 바랐던 거잖아요. 짙은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만 방 안에 남았다. 비가 그쳤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젖은 울음이 퍼져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창문 밖엔 가로등 불빛이 깜박였고 반지하 방 안엔 조용히 시계 초침 소리만 흘렀다. 순자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등엔 피가 날 정도로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옆에서 혜진 씨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울어요. 준호 씨 아니, 준호도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그 아이는 내 탓으로 죽었어.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알아. 그날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날 내가 조금만 더 따뜻했어도 순자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아이는 아직 내 옆에 있었을 거야. 어머니, 혜진아, 내가 알겠니? 내 품에서 태어나 내 손으로 키운 아이를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로 잃었다는 게 어떤 건지. 순자 씨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매일 새벽마다 내 귀에 그날 내 목소리가 들린다. 생활비라도 벌어와라. 그 말이 날 죽이고 있어. 혜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자 씨는 눈앞이 흐릿해진 채 속삭였다. 그날 이후로 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미안했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싶었어. 그만요. 어머니, 제발 그만요. 아니, 들어야 해. 내가 떠났을 때 나는 내 죄를 더 크게 느꼈어. 이제 이 세상에 날 용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미워서 떠났지만 결국 혼자 남으니까 더 무서웠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니? 돌아올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날 보면 또 그날처럼 원망할까 봐. 원망. 혜진아, 나는 널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겁났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 말 한마디가 준호를 데려갔다는 게 너무 무서워. 그 아이가 날 용서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게 매일 나를 갉아먹어. 어머니, 준호 씨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날 아침 저한테 그랬어요. 어머니도 힘들 텐데 내가 돈 좀 벌어야지. 그게 준호 씨 마지막 말이었어요. 순자 씨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리며 말이 새어나왔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어머니를 탓한 적 없어요. 끝까지 어머니 걱정했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입을 막고 오열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몸이 무너져 내렸다. 혜진 씨가 다가와 두 팔로 순자 씨를 감쌌다. 우리 이제 그만 아파요. 이제는 살아야 해요. 준호 씨가 바라는 건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 씨의 등을 감싸며 울부짖었다. 고맙다. 혜진아, 내가 평생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문틈 사이로 민수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엄마, 눈가가 붉어진 아이가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껴안겼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울음이 세월의 짐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엔 비 대신 맑은 햇살이 들어왔다. 밤새 눈물을 흘린 탓에 눈이 부었지만 공기만큼은 어제와 달랐다. 순자 씨는 조용히 부엌에 나가 물을 끓였다. 그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어쩐지 새 시작처럼 느껴졌다. 혜진 씨가 부스스하게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잠도 못 주무셨죠? 괜찮다. 밤새 생각 좀 했다. 순자 씨는 천천히 혜진 씨를 바라봤다. 우리 준호가 내 옆에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나더라. 아마 둘 다 울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 그럴 것 같더라. 그 애는 늘 그런 아이였지. 순자 씨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오래된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혜진아, 네. 우리 다시 같이 살아보자. 혜진 씨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전 이번엔 다르다. 순자 씨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억지로 데려가려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너한테 의지하고 싶어. 너도 나한테 기대고. 그게 준호가 바라는 거 아니겠니? 혜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손끝으로 식탁의 나무결을 천천히 쓸었다. 그 표정엔 망설임보다 슬픈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익산으로 같이 내려가서 살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하지.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지. 민수는 매일 뛰어다닐 거야. 어머니, 저 무서워요. 무서울 게 뭐가 있니? 아니요.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순자 씨는 천천히 다가와 혜진 씨의 손을 감쌌다. 그럼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하루에 한 걸음씩만이라도. 혜진 씨의 눈가가 젖었다. 저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으니까. 나도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그때 방 안에서 민수가 잠에서 깨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할머니, 나 꿈 꿨어. 어떤 꿈인데? 아빠가 웃었어요. 우리 셋이 밥 먹고 있어서 좋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이제 정말 용서해야 할 때구나. 순자 씨는 민수를 품에 안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 준호가 기뻐하겠지. 혜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방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어머니, 응? 익산 내려가면 아버님 사진 옆에
준호 씨 사진 놔드릴게요. 이제 같이 있어야죠. 순자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침 햇살이 반지하 창문을 비추고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빛은 어제의 어둠을 천천히 지워나가고 있었다. 봄이 왔다. 익산의 들판엔 초록빛이 번졌고 순자 씨 집 마당엔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열어둔 대문 앞엔 빨래가 흔들렸고 그 사이로 혜진 씨와 민수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민수야, 물 좀 아껴 써라. 할머니 텃밭 다 잠기겠다. 알았어요, 엄마. 근데 벌레가 엄청 많아요. 순자 씨가 마루 끝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다. 벌레 많은 게 좋은 거야. 흙이 살아있다는 뜻이지.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어느새 순자 씨 얼굴에는 주름보다 평온이 더 많아졌다. 혜진 씨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물었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익산 내려와서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그런 게 어딨니? 이렇게 사람 소리 들리는데 후회할 게 뭐가 있어. 혜진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에 있을 땐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마다 허공만 보고 아이들 깨우는 것도 무섭고. 근데 여긴 이상하게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그건 마음이 좀 편해진 거야. 사람 마음은 편해지면 하늘도 다르게 보여.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혜진 씨를 바라봤다. 혜진아, 네, 내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받아주실 줄 몰랐어요. 받아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린 가족이잖아. 그 짧은 말이 혜진 씨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밥상 위에는 봄나물 무침과 된장찌개가 놓였다. 민수는 젓가락을 들고 활짝 웃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땄어요. 그래? 그럼 오늘 반찬은 민수가 만든 거네. 엄마는 그냥 맛만 봤어요. 혜진 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지난 세월의 울음을 조금씩 밀어냈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 씨는 준호의 사진 앞에 초를 켰다. 준호야. 잘 보고 있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내가 떠난 자리가 이렇게 다시 따뜻해졌단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사람은 미움보다 용서가 더 오래 남는단다. 혜진 씨는 그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호 씨, 걱정 마요. 이제 어머니 혼자 안 두겠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아니, 넷이지. 너도 내 딸이니까. 그 말에 혜진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눈물보다 더 따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은 고요했지만 포근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다. 순자 씨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준호야, 고맙다. 너 덕분에 다시 가족이 됐단다. 그날 밤 창밖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조용히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왔다. 순자 씨의 마당에는 토마토 넝쿨이 울타리를 타고 자라났고 마루 끝에는 새로 심은 화분이 늘어서 있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할 때마다 반지하 방에서 보던 그 어둠이 떠올랐다.
이젠 그 기억조차도 따뜻했다. 혜진 씨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질이 끝날 때마다 순자 씨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벌써 일어났니? 네. 오늘도 해가 참 예쁘네요. 그래. 이런 날은 준호가 좋아했지.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점심 무렵 민수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이리 와 보자. 순자 씨는 상장을 받아들고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다. 효행상이래요. 엄마랑 할머니 얘기로 썼어요. 뭐라고 썼는데? 가족은 싸워도 다시 웃을 수 있다고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두 사람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혜진 씨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준호 씨가 저희 보면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이걸 바랐을 거야.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웃는 걸. 이젠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젠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너한테. 그리고 세상에.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마당의 평상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괜찮다. 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대신 내가 남긴 사람들을 지켜야겠지.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리 퍼졌다. 삶은 여전히 평범하고 여전히 고단했지만 이제 그 안엔 함께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혜진 씨는 식탁 위에 불을 끄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그래. 너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순자 씨는 따뜻하게 웃었다. 세상에 이렇게 다시 웃을 날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카메라는 멀리서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진다. 민수의 웃음소리, 혜진 씨의 조용한 미소, 그리고 순자 씨의 잔잔한 눈빛이 하나의 장면처럼 엮여 남는다. 삶은 여전히 이어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용서는 가장 단단한 사랑의 형태로 남는다. 가족은 때로 서로를 다치게 하지만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 그 상처는 다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